안녕하십니까. 요번에 또 공업수학을 맡게 된 오정룡입니다. 공업수학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이게 또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는 않죠, 사실. 이 공업수학이 워낙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미적분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미적분학을 모르면 좀 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공대생이잖아요. 뭐 수학 가면 일일이 다 계산하라 하지만 공대생은 굳이 그 계산을 할 것 없이 뭐 공식 쓸 게 있으면 쓰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정도 드리면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뭐 학교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하려면 보통 시중에 나와보면 공부수학 책 두께 있다만 하거든요. 그 많은 거 다 하려면, 내용을 다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기를 최대한 좀 단축을 시키고 딱 압축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내용을 뭐 정리, 정명 뭐 이런 걸 빼고, 물론 제가 아이디어는 드릴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을 다뤄야 되며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꾸미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굳이 막 전부 다 막 공식 외우겠구만 하면 따분하잖아요. 공식 어떻게 다 외워요? 이 많은 거. 맞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공식들을 다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하면서 외우려면 힘듭니다. 사실 뭐 바른 말해서 저도 뭐 공식들 여러 가지 라플라스 뭐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퓨리에 트랜스폼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공식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공식들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칠 때 공식이 어떻게 요 공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며 그 다음에 이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 들게끔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 공업수학 이렇게 해서 뭐 분야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부분 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다루게 되면 내용이 너무 두꺼워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압축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걸음마 할 수 있도록, 맞죠? 뭐 사실 공부수학 하니까 막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면, 요 정도 하면, 그 다음 패턴은, 그 다음 요 정도 하면, 요 정도의 내용을 알면, 그 다음 내용을 또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는 미분 방정식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뭐 실험 해보는 가장 간단한 예제로 제가 책에 이런 문제가 있죠. y 프라임 이퀄 뭐 제가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 할게요. 3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0 이퀄 2가 됩니다. 이렇게 예제 하나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박테리아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쓰면 y 프라임이랑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dt분의 dy라고 쓰겠습니다. 뭐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을 좀 아셔야 되겠죠. 맞죠? 미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미분을 사실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적분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분 나 제대로 안 돼. 적분 제대로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 과목을 포기할 거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미분이 어떤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봤는데 이 기호가 처음 봐요. 이러면 저도 민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적분이라는 게 뭐다 이런 것만 좀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시는데 전혀 뭐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맞죠? 그렇게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dt분의 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t는 보통 우리가 타임이에요. 시간, 맞죠? 시간이 째깍 움직였을 때 y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개체 수를 말합니다. 박테리아 수 이렇게 할까요? 박테리아 체계 예제에서 박테리아 개수 뭐 이렇게 했는데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풀면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커 안에 이런 조그만 곳에다가 넣어놓고 키우면 지수적으로 쫙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초반에는 막 증가하다가 예전에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운되는 어떤 영역,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을, 수학적인 모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전자공학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정식 요런 가장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얘 보시면 지금 시간당 어떤 개체수의 변화를 보는 건데 뭐냐? 초기에 equal y는 3y, 3배의 y만큼 증가해요. 초기에 개수는 몇 마리 있느냐? 2마리 있다. 2마리만 딱 넣어놨는데 비커 안에 2마리, 세포 2마리 배양시켰더만 시간당 3배에 이런 식으로 증가하더라. 그럼 얘는 얼마만큼 나중에 시간이 하루가 지났을 때 박테리아가 그 안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생기느냐?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모델이죠. 맞죠? 근데, 사실 모델링을 하는, 이 수학적인 모델링은 실제 상황을 상당히 100% 맞게끔 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근접하게는 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숫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이 여하튼 모델링을 한다든지 수학자가 아니더라도 뭐 미생물학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이런 모델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공학도들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얘는 하나짜리잖아요. 박테리아. 근데 박테리아를 종류 2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뭐 여기에 Y1 이렇게 하나, 종류 하나짜리, 그 다음에 종류 2개짜리 해서 Y'2, 뭐 두 번째의 박테리아는 조금 더 빨리 자라가지고 5배의 Y2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접혔을 때는 어떻게 또 풀 거냐 이겁니다. 이 2개가 주어졌을 때를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며 아니면 시스템 문제, 지금 현재 이 시스템까지도 갈 거 없죠. 요거 하나짜리 어떻게 풀 거냐는 겁니다. 뭐 요거는 쉽죠. 맞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테리아 문제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예요.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더 점점 발전해서 모델이 좀 더 복잡한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거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감이 되는 게 적분, 미분, 맞죠? 적분과 미분. 그 다음에 간단한 캘큘러스, 계산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이용한 뭐 퓨레 트랜스폼, 뭐 아니면 그또 뭐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제타 트랜스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쓰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얘들 또 풀려면 시스템 같은 문제를 아까 지금 제가 하나짜리 했지만 얘가 하나 더 늘어났다. 그럼 뭐냐?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뭐냐? 선형대수적인 문제들이 또 나오게 돼요. 벡터치의 고유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젠벨주라든지 고유값, 고유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까지 지금 이 책에서 다루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서두가 길죠? 맞죠? 서두가 길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건 뭘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거는 뭐냐? 미분적분적인 이 계산 어떻게 할 거냐? 특이한 케이스들은 또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그 다음에 행렬을 이용해서 뭐 고유치, 고유값 해서 어떻게 또 풀 거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하되 다룰 때, 뭐 제타 트랜스폼이라든지 뭐 아니면 퓨레 트랜스폼,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이런 텔러든지 그 다음에 또 벡터를 이용한다든지 뭐 다양합니다. 맞죠?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 공업 수학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가장 주가 뭡니까?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여기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에요. 미분 이퀄 돼 있는 이런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을 다뤄야죠. 행렬 다뤄야 되죠. 이 행렬에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선형대수학입니다. 선형대수학의 뭐 고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젠벨주 값을 고유치 값이라든지 뭐 고유벡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얘의 움직임을 살핀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공업수학에 보면 수체석학적인 것도 하지만 수체석학적인 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컴퓨터를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굳이 컴퓨터를 다룰 필요는 없죠. 그리고 편미분적인 것들도 있는데 편미분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편미분이 좀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편미분은 또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뭐 학부 과정에서 굳이 안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 과정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나중에 보면 복소수 관련된 문제들도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복소수는 또 다뤄봐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미방, 행렬, 그 다음에 뭡니까? 벡터,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 관련된 거, 뭐, 라플라스, 퓨리에 트랜스폼, 뭐, 그 다음에 제타 트랜스폼, 라플라스, 퓨리에 테일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복소수까지. 이렇게 해서 공업수학의 전체 범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도록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앞전까지만 제가 커버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 봅시다. 1장이 뭡니까?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상미분 방정식. 이거 좀 지울까요?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에서 뭐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편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죠. 미분 방정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 빼고 편 빼고 맞죠? 미분 방정식이다 이러면 뭡니까? 미분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에요. 지금 책에 말씀드렸지만 하나 혹은 두 개 이상 뭐 예를 들어 y 프라임 이퀄 3배의 y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y2 프라임 플러스 2배의 y 뭐 플러스 1 이퀄 0 뭐 이런 꼴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미분을 지금 제가 1 프라임 이렇게 보통을 쓰면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인데 편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편미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 이퀄 뭐 이렇게 할까요? 보통 u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건 뭐냐면 열방정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지금 여기 갑자기 dx 이렇게 있다가 보통 우리 눈에 익는 건 dx 아닙니까? dx분의 d 이게 눈에 익을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방식이고 맞죠? 대학교 때도 하지만 dx분의 d이라면 함수가 여기서 상미분 방정식은 뭐냐면 1변수 함수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편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2개 이상 막 여러 개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미분 방식은 fx 이런 꼴을 다루는 거고 편미분 방정식은 f x, t 뭐 이런 꼴. 그러니까 뭐예요? 변수가 정의역도 있고 시간에 대한 값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사실 영역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룰 때 편미분을 다루고 그 외에는 상미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단순하게 라운드가 보인다. 그러면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이래 라운드가 보이면. 이건 뭐예요? 다변수 함수라는 거예요. 이런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일 때 라운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보인다. 이러면 편미분이구나. 라운드가 안 보인다. 그럼 상미분 방식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보통 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얘를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ut 이퀄 uxx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라이프니츠 방법이라 하죠. 라이프니츠 방법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 좋게 빨리 쓰기 좋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보면 변수가 하나짜리 있죠. 변수 x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시간 t에 대해서도 미분하니까 이건 뭐예요? 변수 2개짜리 이상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편미분 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할 건 뭐냐면 얘에 전부 다 집중을 할 거예요. 얘는 집중을 안 할 겁니다. 얘는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뭐 이 책에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요. 공업수학 여러분들 보면 저 뒤에 나오긴 나오지만 굳이 뭐 편미분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루게 되면 너무 또 난잡해집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에 집중을 할까 싶어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간단한 예제 한번 봅시다. 예제. 책에 보시면 상미분 방식과 편미분 방식 예제 해가지고 제가 쭉 적어놨죠. 예제 1번 이렇게 봅시다. 상미분 방정식은 보통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서 ordinary에 O 짰다고 differential equation differential에 D 짰다고 equation에 E 짰답니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 다음에 편미분은 뭐예요? partial 부분적인 differential equation의 PD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DE, PD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ODE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룰 겁니다. ODE는 뭡니까? 여기 예제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의 변화에 따르는 Y의 변화는 뭐 이런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맞죠? 왜 이런 식이 나오느냐, 이거는 뭐 실험실에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뭐 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를 또 풀어, 뭐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XY, DX 빼기 뭐 8Y, DY 이퀄 0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OD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까요? DX 제곱분의 D 제곱 Y 마이너스 3배의 dx분의 dy 그 다음에 7y 이퀄 0 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어디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뭡니까? 보시면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죠. x에 대한 변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x 제곱이지만 x에 대해서 미분만 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이것도 어디예요? 얘는 뭡니까? 얘는 다르네. 뭐가 두 개인데? dx, dy 두 개인데요? 그게 아니죠. 지금 요 놈 첫 번째 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dx를 양쪽에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 바꾸면 어떻게 돼요? dy는 마이너스 2by dx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 dx 이꼴 dx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양쪽으로. 그러면 얘 넘겨주고 뭐 얘 넘겨주고 이렇게 쓰면 이런 비슷한 꼴이 나오죠 또.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OD입니다. 그러니까 dx분의 d, dx분의 하여튼 변수 하나에 대해서 미분이 보인다. 이러면 전부 다 OD입니다. OD, 상미분 방식. 그 편미분 방식은 밑에 제가 또 예제를 한 두 가지 적어놨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편미분 PD가 아니라 OD이기 때문에 OD의 예제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조금 지울까요? 지울게요. 이렇게 합시다. 예제 2번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테리아 문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미분 방식, 그러니까 그대로 쓸게요. 귀찮아요. dt분의 dy인가요? dt분의 dy. dt분의 dy 이꼴 3배의 y 이렇게 됐고 초기에 박테리아를 몇 마리 그 비커 안에 넣어놨냐면 2마리 넣어놨다 이거예요. 맞죠? 여기에 그러니까 시간이 째깍 움직일 때 박테리아 수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맞죠? 그거죠. 맞죠? 순간적인 변화를 따지는 거죠. dt분의 dy는 3배의 y다 이겁니다. 그럼 초기에 박테리아 수는 2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째깍 흘러서 하루가 지났을 때 박테리아 수가 얼마나 지났느냐 알고 싶잖아요. 맞죠? 아니면 뭐요? 박테리아 한 달 동안 배양을 시키면 몇 마리나 증가할 거냐 알고 싶어요. 그거 풀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풀이는 방법은 잘 모르더라도 여하튼 얘를 풀게 되면 첫 번째 얘를 풀게 되면 y를 풀면 3배의 c 2의 3배의 t 이렇게 쓸게요. 푸는 방법은 좀 이따가 변수 분리형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놔두고 지금 여기에서 요걸 한번 봅시다. y 이꼴 3배의 c 2의 3t 요 놈이 이 식을 만족합니다. 요 놈을 한번 넣어볼까요? 요 놈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요. 타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볼까요? 미분 한번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c는 여기 상수예요. 상수면 미분하면 지수는 미분하면 맞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지수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그거 모르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난감해지겠죠. 그러니까 지수의 미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수 2의 3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러면 3배의 c 곱하기 뭐예요? 자기 자신 2의 3t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 위에 3t가 뭡니까? 합성되어 있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3배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이죠. 그러면 3을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9라고 할까요? 이렇게 9가 됩니다. 그러면 9c 2의 3t입니다. 얘하고 3배의 y하고 같은가 봐요. 그럼 얘는 뭡니까? 3배의 y 값과 같죠? y가 뭡니까? 3c 2 3t니까 3배의 y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 뭐냐면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 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상수 C 구체적으로 찾지 않은 이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해라고 합니다. 일반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해요. 제너럴 솔루션. 일반적이다. 맞죠?
일반적이다. C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여기 초기치 요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 없애버린 겁니다. 요거 없이 하여튼 여하튼 방정식 미분 방정식만 만족하는 그 해를 일반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뭐 보셨다시피 비커 안에 내가 뭐요? 처음부터 정보를 준 겁니다. 정보 처음에 비커 안에 2마리 넣어놨다. 정보를 준 거예요. 2마리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간이 제로일 때 2마리니까 여기 제가 y 이꼴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 y는 뭡니까? 결국 yt 이꼴 이 이야기예요. yt 이꼴. 그러면 시간이 제로일 때, 시간 제로일 때 2라는 거니까 제로 집어넣으면 뭐예요? 3c. 2의 제로는 1이죠? 그럼 3c가 2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c는 뭡니까? 3분의 2란 소리예요. 이렇게 c를 구체적으로 찾았을 때, 찾으면 이 3분의 2니까 이 해는 뭡니까? 결국 요 2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y 값을 찾으면 3분의 2면 2배의 2의 3t가 됩니다. 예. 그러면 얘는 뭡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 일반의 해처럼 상수 c가 전혀 안 붙어 있잖아요? 맞죠? 그냥 딱 떨어집니다. 딱. 예? 그럼 요 해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특수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특수해. 그죠? 특수하다. 초기의 값이 특수하게 주어지면 특수하게 딱 해 하나로 딱 주어진다. 그걸 우리가 특수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신 게 보시면 ODE라는 무엇이냐 그걸 살펴봤죠. ODE가 뭐냐 이거 봤고 그 다음에 ODE의 종류를 봤습니다. ODE의 종류 이렇게 쭉 봤어요. ODE의 종류 봤고 그 다음에 ODE의 두 번째 예제 지금 두 번째에서 보신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일반해라는 게 뭔가 그렇죠? 일반해가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고 특수해 실제로 뭐 책에 여러분들이 일반해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예제를 딱 보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실제 예제를 딱 보고 저게 일반해구나 이게 특수해구나 그렇죠? 이름만 갖다 붙여준 겁니다. 일반해는 뭡니까? 초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일반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초기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값을 만족하도록 값을 집어넣어서 딱 집어넣어서 푸는 그 값을 뭐라고 하냐 특수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나요? 오케이?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앞쪽은 이제 넘어가서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쭉 지우고 실제로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폼을 한번 찾아보죠. 좀 지웠어요. 거기에 뒤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정의하기를 ANX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요. DXN DNY 플러스 AN-1X DX의 N-1 D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써놨느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가장 일반식을 써놓고 거기에 다루는 거예요. 더하기 땡땡땡 A1X 좀 길어지네요. A1X dx분의 dy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A0 좀 밑에 적을게요. 그냥 AY equal fx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가장 일반적인 상미분 ODE를 쓴 겁니다. 지금 ODE예요. 왜 ODE입니까? 왜 ODE예요? 전부 다 X에 대해서 미분했잖아요. 맞죠? 전부 다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상미분 방정식 ODE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ODE의 가장 일반적인 폼을 지금 적은 겁니다. ODE에. 근데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뭐예요? 선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형. 리니어라고 하죠. 리니어. 보통 리니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리니어는 뭐냐면 함수 두 개가 보통 선형 대수학에서 보통 다루는 게 함수 F 함수와 G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함수에다가 알파배 그 다음에 함수에다가 베타배 한 겁니다. 상수예요. 맞나요? 함수 F에다가 G에다가 상수배 한 다음에 두 개 더해주고 빼주고 이런 걸 선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상수고 함수 얘 F는 fx 얘도 x입니다. 그러니까 F와 G는 둘 다 함수예요. 함수를 선형이라는 건 뭡니까? 이 두 놈을
서로 뭐야? 알파배, 얘 베타배에서 더해주는 건 된다. 근데 여기서 뭐야? F 곱하기 G 이런 건 안 돼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넌리니어라고 합니다. 비선형이라고 하죠. 비선형. 왜 어렵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2는 뭐냐? 뭐 예를 들어 9 더하기 19 얼마냐? 이러면 9 더하기 19 더하기 9 이런 거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근데 19 곱하기 9 하면 9, 1은 9 이짓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계산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를 곱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함수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놈들은 뭐라 하냐면 비선형이랍니다. 넌리니어.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 식에 보면 여기에 주가 되는 건 뭐냐면 y라는 놈입니다. y. 맞죠? y에 대해서 anx 이놈은 상수 취급되는 거예요. 그냥 x 뭐 물론 x라고 돼 있지만 y는 뭐냐면 y는 x에 대한 변수의 함수입니다. y는 x에 대한 변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x에 대해서 전부 다 미분을 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y는 x에 대한 일변수 함수기 때문에 이 x는 뭐 어차피 뭐예요? y에 대해서는 상수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물론 뭐 anx 일반 폼을 적었지만 지금 y끼리 곱해진 경우는 없어요. 맞죠? 미분을 했을 뿐이지 곱한 건 아니에요. 미분은 상관없어요. 미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한 거에다가 상수배. 어떤 값의 상수배. 어떤 값의 상수배. y의 상수배에서 다 더한 거 아닙니까? 맞나요? 이건 선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볼까요?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요놈 anx 대신에 요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볼까요? y를 곱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다 y. 이건 뭐예요? y에 y가 곱해진 겁니다. 맞나요? y 값이다. y 값. 곱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y분의 1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눈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비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y와 상관없는 어떤 뭐 상수 anx 물론 이 anx 함수긴 함수지만 y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 저것도 분리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형 뭐 제가 정의를 해놨죠. 리니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y에 관련된 식들을 다 적고 나서 나머지 끝툴이 하나 상수 취급되는 끝에 fx가 하나 남는데 이 fx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fx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앞에는 별거 아닌데 이 뒷부분에 가서 이게 fx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경우는 뭐냐? fx가 0이 이렇게 0으로 돼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동차라고 합니다. 동차. 쉬운 경우로 동차. 그럼 영어로 뭐냐? 호모지니어스. 호모만 쓸게요. 호모. 왠지 호모 하니까 좀 호모스럽죠? 여하튼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동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0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값이 살아있더라. 맞죠? 다루기 힘들어진다는 거. 벌써 뭐 뒤에 뭐 붙으면 짜증나잖아요. 맞죠? 뭐 뒤에 붙어 있으면 얘가 뭔가 해를 찾기 힘들어지게끔 합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비동차랍니다. 비동차. 뭐라고 하느냐? non homogeneous랍니다. non homo. 호모라고 할까요? non homogeneou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선형이죠? 맞죠? 선형.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뭐라 하냐면 선형. 여기에 뒤에 값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선형, 동차냐 비동차냐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선형의 모델만 다룰 겁니다. 비선형은 다루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선형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물론 비선형도 풀 수는 있지만 제약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제약적으로 풀 수 있는 게 그렇게 한정적이죠.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그래서 비선형보다는 거의 선형 문제에 집중을 할 겁니다. 물론 코시 오일러 뭐 해가지고 비선형 문제도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푸시면 돼요. 우선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선형 동차를 풀 거예요. 선형 동차가 끝나고 나면 비동차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예제 한번 볼까요? 조금 지우고 요 밑에 지우고 예제 한번 봅시다. 예제 3번 볼까요? 예제 3번 보시면 예제 3. 예제 3번 보시면
x 곱하기 dx분의 dy 뭐 플러스 2y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봅시다. 뭐요? 이거 지금 요 폼의 일반 폼의 하나의 예제이죠. 맞죠? x에 대한 미분은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dx분의 d 보이면 끝난 거예요. OD입니다. OD. 맞죠? OD. 상미분 방정식 OD. dx분의 d 나오면 뭐 일변수 함수니까 무조건 OD이죠. 상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뭐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얘랑 얘랑 곱해졌어요. 곱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 뭡니까? y라는 거예요. y끼리 곱해졌느냐? 앞에 y 앞에 보니까 뭐예요? x입니다. 상관없어요. 얘는 상수 취급된다는 거예요.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y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이 상수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y 앞에 상수에서 더해주고 빼주고 더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고 땡큐하게 고맙게도 뒤에 뭡니까? 없죠. 0이란 말이야. 상당히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리겠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선형이면서 맞죠? 선형이면서 동차죠. 동차. 그죠? 땡큐한 문제라는 겁니다. 쉬운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세 번째 C번 갈게요. C번. 이거 좀 밑에 지울게요. 이거 그대로 적읍시다. C번 같은 경우 y 곱하기 y2 프라임 빼기 3배의 y 프라임 2x 이렇게 적을까요? 이 같은 경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보시면 y가 주라고 했잖아요. y가 주인데 y가 줍니다. 뭐 미분은 놔두고 맞죠? y의 종류 중에 y 곱하기 y예요. 아이고 볼 것도 없네. 맞죠? y 앞에 y가 곱해져 있잖아요. y끼리 서로 곱해진 거야. 서로 비틀려서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비선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상관없죠. y에다 상수 곱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앞쪽에는 뭡니까? y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비선형입니다. 비선형. 비선형에다가 더 안 좋은 게 맞죠? 뭐 한다고 맞죠? 더 안 좋아요. 이거는 비선형에다가 뒤에 또 살아있네. 에? EX가 또 살아있죠. 아이고 이런 맞죠? 그래서 비선형에 뭐예요? 또 비동차라고 하나요? 비동차? 넌 호모입니다. 호모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호모지니어스 호모가 좋은 겁니다. 여하튼 비선형이면서 비동차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맞죠? 어렵집니다. 여하튼 뭐 나중에 이런 특수한 문제들도 풀 수 있게끔 되겠죠. 또 문제 더 볼까요? 예제를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조금 넘어올게요. 이거 지울게요. 2번 문제, 2번 예제 봅시다. 2번. sin x, 맞죠? sin x 곱하기 dx분의 dy 플러스 2by 이퀄 x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뭐야? y가 주라고 했잖아요. y입니다. y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고 보면 돼요. y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상수, sin x는 상수 취급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입니다. 맞죠? 상수 곱해져서 더해주고 빼줬으니까 뭡니까? 선형입니다. 그러면 선형이에요. 선형. 게다가 뭐예요? 뒤에 뭔가 살아있죠? 맞죠? 비동차입니다. 비동차. 이 비동차가 상당히 안 좋죠? 맞죠? 선형에다가 동차가 되면 문제가 쉬울 텐데 선형의 비동차입니다. 문제를 바꿔볼까요? 여기에 sin x 대신에 제가 뭡니까? 문제를 바꿔서 sin y라고 바꿔볼까요? 이렇게 y. 그럼 뭐가 됩니까? 비선형이죠. 그렇죠? 비선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F번. y1 프라임 더하기 sin y 이퀄 0. 예제 많이 드니까 뭐 괜히 뭐 복잡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뭡니까? y이고, y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sin 안에 들어가 있어요. sin 함수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곱해도 시원찮고 곱해도 뭐 벌써부터 짜증나는데 함수가 합성이 돼 있어요. sin 안에 y가 합성이 뭐예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sin 안에 y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뭡니까?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은. sin이라는 이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선형입니다. 비선형. 하지만 뒤에는 뭐예요? 땡큐하게 그래도 0이죠. 비동차입니다. 비선형의 동차입니다. 동차. 이렇게 적을까요? 비선동 이렇게 적을게요. 맞나요? 그나마 조금 동차니까 조금 나아 보이네. 하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나쁜 문제죠.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뭐요? 비선형이고 뭐 선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문제를 약간 추스려야 돼요. 뭐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쉬운 문제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선형입니다. 선형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선형은 요런 폼에다가 동차,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fx가 0인 케이스를 다룰 거예요. 요런 케이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형태가 변수 분리형이고 뭐 그다음에 쭉 있는데 변수 분리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샥. 또 다 지웁시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구체적인 계산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쓸 거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난잡하고 시간만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빼고 살짝 뛰어넘는 부분은 뛰어넘고 계산이 좀 간단해 보이게끔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수학도 맞죠.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문제, 선형에다가 동차 방정식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형의 동차.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변수 분리형입니다. 변수 분리형. 변수 분리형에서 separable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리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리시킬 수 있다. 볼까요? dx분의 dy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dx분의 dy equal hx분의 gy, g 뭐 x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문제가. 이런 문제가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x 지금 x 둘 다 똑같네요. 오케이. 여기가 y가 돼야 되네요. 여기가 y입니다. 잠깐만요. y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이 넘기고 얘는 1이 넘겨요. 넘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hy 곱하기 dy equal dx는 1이 넘어가면 gx 곱하기 dx 이렇게 되네. 무슨 말이냐면 y에 대한 x에 대한 미분이 앞에 y에 대한 y에 대한 함수값 x는 뭐예요? x에 대한 함수값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그래서 이 분리되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적분을 취해버리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미분 방정식에서 쉽게,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가 뭐냐면 쉽고도 가장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변수 분리형이에요. 가장 쉬운 문제니까 이게 그나마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을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4번. 예제 4번에서 뭐 A번 한번 봅시다. dx분의 dy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2b의 y분의 2의 마이너스 x. 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식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x가 어느 정도 변할 때 y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미분 방정 뭐예요? 미분 OD죠? dx분의 d가 들어갔으니까 OD입니다. 그러면 얘를 적절하게 이쪽으로 얘를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b의 y dy equal 2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양쪽에다 적분을 취하는 겁니다. 적분을 취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dy예요. dy. 여기는 뭐예요? dx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있는 함수의 적분 뭐예요? dy라는 말은 y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y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요놈을 적분하면 이쪽 왼쪽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y제곱입니다. 물론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구간이 없으니까 뭐 적분상수 C1이라고 쓸까요? C1. C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y제곱이라는 건 뭡니까?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값 fx equal dx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요놈의 적분값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지 fx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가죠. 보통. 맞죠? 이게 뭐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분을 하라. 맞죠? x에 대한 적분을 하라는 거야. dx라는 이야기는 x에 대한 적분을 하라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적분을 하라 이렇게 하면 뭐냐? 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느냐? 그 fx를 찾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이야기 드리면 다시 x에 대한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dy도 나오고 dx도 나오잖아요. 막 조금 헷갈릴 거예요. 여기서는 잘 보셔야 돼요. x에 대해서 적분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뭘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느냐는 거예요. 뭘 미분하면 그 미분하기 전 단계가 바로 라지 fx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다 이러면 이 라지 fx를 뭐라고 하냐면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함수를 하죠. 원시함수. 혹은 영어로 안티데리버티브를 합니다. 안티데리버티브. 맞죠? 안티데리버티브를 합니다. 미적분하게 처음부터 쭉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달랄한 문제구나. 이렇게만 안 느껴지고 저런 게 있었지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적분을 또 처음부터 다 하려면 또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야 이 공업 수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분하고 적분이 좀 뭔지 안다 싶으면 공업 수학을 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한정된 적분만 다룰 거고 한정된 미분만 다룰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잘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게 뭐예요? 지금 스몰 fx를 적분하라, x에 대해서 적분하라 이 이야기는 이 뭐예요? 여기서 미분해 x에 대해서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dy죠. 적분하라. 그럼 뭐예요? y 앞에 요놈 앞에 dy 앞에 요놈이 뭡니까? 2y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dy라는 말은 뭐예요? 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는 건데 이 함수를 원시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원시함수를 미분하면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요.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뭘 미분하면 2의 y가 나오느냐? 너무나 쉽겠지만 y제곱입니다. y제곱은 뭐예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배의 y가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을 적분하면 y제곱 플러스 c1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볼까요? 요 놈 뭐예요? 요 놈은 x에 대한 거예요. 맞나요? x에 대해서 미분을 뭔지 모르겠지만 함수 뭔지 모르겠지만 미분을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x가 나오는 함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지울까요? 그럼 뭐냐? 이거 적분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 놈 적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물음표 뭔지 모르겠지만 요 놈을 x에 여기 미분은 뭐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뭐야?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이놈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이 물음표 안에는 이게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분상수 C2가 붙겠죠. 어차피 뭐예요? C1, C2는 상수니까 이쪽으로 넘기든 상수 하나만 붙이면 되겠죠. 양쪽에 솔직히. 그죠? 양쪽 다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수 하나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위에 좀 지울까요? 그럼 이퀄 얘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y제곱 이퀄 C1, C2는 하나로 묶을게요. 그냥 C로. 맞죠? C로 묶을게요. 얘는 뭐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x 이꼴로 표현하든
뭐 y꼴로 표현하든 뭐 y꼴로 표현하면 여기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루트만 씌우면 끝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뭡니까? 지금 뭐 y꼴로 표현하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y를 이미 푼 거예요. 풀었나요? 이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해를 푸니까 이래 되더라. 여기 무슨 해입니까? 여기 상수 c가 들어가 있죠? 어떤 초기 값이 없단 말이야. 이런 함수, 이런 해를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해라고 합니다. 일반해. 초기 조건이 없으니까 일반해밖에 못 구하겠죠. 맞죠? 일반해밖에 못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x와 y의 변화를 어떤 x는 x끼리만, y는 y끼리만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걸 변수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야기를 하죠. 넘어갈까요?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앞에 서두가 막 길어나니까 뭐 실제로 이제 실제 문제 푸는 건데 여기서 벌써 지친 거 아니죠? 잘 봅시다. 지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세 번째 거 C번 간단한 거 풉시다. 복잡한 거 푸나 뭐 간단한 거 푸나 뭐 상관없으니까. dt분의 dx 이퀄 xt. 딱 봐도 뭐 느낌에 쉽죠? x 이쪽으로 넘기고 dt 1이 넘기면 그럼 뭐야? x분의 1 dx 이퀄 그죠? t 곱하기 dt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제가 책에 뭐 복잡한 예제들도 한두 개씩 넣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왜 이걸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뭐 문제만 복잡한 거 내놓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짓 하지? 왜 이 문제 왜 풀고 있지?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으며 왜 다뤘으며 어떻게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게 변수 분류형이다라는 건 느낌을 확실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괜히 복잡한 문제 보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막 복잡하게 해봤자 그거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딱 이게 머릿속에 박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문제는 풀지 맙시다. 여하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양쪽을 적분할까요? 적분 이렇게 적분 기호 넘어갈까요? 그 다음 그럼 뭡니까? 여기 dx가 있단 말이야. 앞에 그렇죠? x분의 1의 원시함수가 뭐냐는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x분의 1의 원시함수는 ln 절대치 x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ln 절대치 x를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하나 적을까요? ln 절대치 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입니다. 뭐 잘 몰라도 알고 계시죠? 맞죠? 뭐 알고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거 잘 모르겠는데 나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돌아갈래? 이게 아니라 이래 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처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사실 알아도 모른다 해도 처음부터 다 돌아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죠? 뭐 언제 저쪽에 처음부터 다룰 겁니까? 지금 여기 다루다 보면 앞에 거는 자동으로 알아지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적분상 C가 들어가야 되지만 뭐 양쪽에 어차피 한 군데만 붙이면 되죠. 여기 이퀄 넣을게요. 이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에 대해서 뭘 미분하면 T가 나오느냐는 거야. 뭘 미분하면 T가 나오느냐는 여기 DT니까 여기 미분은 뭐냐면 지금 제가 다 적지만 DT분의 D입니다. 요거예요. T에 대해서 물음표를 미분하면 T가 나오는 이 T를 찾아라는 거야. 뭐야 물음표? 뭐 찾으면 됩니까? 물음표는 2분의 1 T제곱인가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가 된다. 이건 아셔야 되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알아야 뭐 공업수학을 나갈 수 있지. 뭐 모르면 뭐 힘들어지고 막 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을 겁니다. 여하튼 그러면 2분의 1 T제곱 더하기 적분상 C 갖다 붙이면 되죠. 한쪽에만 붙일게요. 물론 양쪽에 붙이지만 한쪽에만 붙이면 되지 뭐. 그럼 돼요. 그래서 뭐 x 이꼴로 표현을 하든 t 이꼴로 표현하든 뭐 x가 주되는 여기는 x가 주니까 맞죠? x 이꼴 주니까 x 이꼴로 표현하면 되겠죠. x 이꼴 쭉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풀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변수 분리형 문제들입니다. 뭐 지금까지 변수 분리형 문제를 쭉 보고 지금 현재 한 건 뭐냐면 뭡니까? 미분 방정식이 뭐다. 맞죠? 그 다음에 선형이 뭐다.
동차가 뭐냐. 지금 세 가지 있어요. 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뭐 쉽죠? 맞죠? ODE와 PDE의 관점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선형이다, 동차다, 비동차다 하는 거야. 지금까지 수업을 쭉 해왔지만 선형, 린니어와 선형과 동차, 비동차 이것만 아시면 돼요. 동차, 비동차, 그게 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리할 수 있는 거는 X와 X는 X끼리, T는 T끼리 이래 분리하는 걸 뭐라 하냐? 뭡니까? separable, 변수 분리형이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한 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조금 더 좀 힘들어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도 다뤄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하튼 너무 중간 가정 계산들 복잡한 것들은 조금씩 뛰어넘고 그런 것들은 책 보면 되니까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원리 원칙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간단간단한 것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수업을 나갈게요. 좀 길었죠, 맞죠? 좀 수업을 좀 될 수 있으면 너무 안 길게끔 이렇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할까 싶어요. 첫 수업이지만 첫 수업 어때요? 재미있길 바랍니다. 맞죠? 미분, 적분 크게 몰라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제약받지 않죠. 맞죠? 미분이 뭐다, 적분이 뭐다 정도만 아셔도 공수학 따라가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요거 다음 내용으로 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